경제에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폭넓게 내놨는데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공항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고령 친화 산업, 이른바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연간 투자 유치 목표액을 3,9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출국 통로인 패스트트랙 이용 대상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주거 지원책도 보완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들에게 주는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인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이른바 에이지테크 기반의 실버 경제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 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에이지테크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회도 적극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고령인구 특성을 감안할 때 고령화를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900억 원 규모인 5개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가칭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난임부부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 계획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꾸리고 법령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3분기부터 고령층이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당겨 쓸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9.2%,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연령도 증가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이제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합니다. 변액 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등과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에서 200%를 매달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간병 등 노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연금 전환 특약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상속해주는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과세 형평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이제 과세 형평이 좀 더 도모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유산 취득세 도입에 맞춰 기존의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 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를 없애고 자녀 공제 금액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정부가 통신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 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7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이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통신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40대 A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융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채무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통신요금 미납 독촉장이 여전히 종종 집으로 온다며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앞서 정부는 A씨처럼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 이용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 후 지원이 확정된 이용자는 29,700명.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을 통해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도 연계해 실질적 재기를 돕습니다.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도 상환 단계별로 지원, 채무 문제 재발도 방지합니다.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실손보험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담아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임보라 기자입니다. A씨는 264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 응고수를 받았습니다. 수술보험금 9,84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을 근거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포함된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 등 141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입원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입원 치료 요구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B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과잉 진료 논란 등에 따라 이런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최근 판례를 모아 실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재산보험에 관해 가지고 대법원을 통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쭉 쌓였을 때는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만들어가지고. 금감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약 등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때 입원 의료비 보상은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실제로는 통원 의료비 보상에 그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환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도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법원 판단을 모아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에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범죄도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범죄 조직의 연락에 속아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한 A씨.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로 비대면 예금 계좌를 개설해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악성 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몰래 계좌를 만들고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늘었지만 비대면 거래의 취약성을 악용한 금융범죄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범죄 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대출, 이체를 악용한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수시 입출 시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계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서비스엔 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금융회사 3,6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서비스는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 후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땐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안심 차단 대상을 오픈뱅킹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박람회에선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비롯해 맞춤형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20대 청년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특히 3년 미만의 짧은 경력자들이 이른바 중고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확대됨에 따라 본인의 커리어 목표에 맞는 경력을 빨리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 격차는 12년 사이 2배 넘게 벌어졌고 신입직 채용 비중도 2009년 82.7%에서 2017년 69.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8개 분야로 꾸려진 기업 채용관에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컴투스 등 국내 기업 약 120곳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직자가 기업의 인재상, 입사 공략법을 설명해주는 커리어온 스퀘어를 비롯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퍼스널 컬러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청년온 라운지와 신기술 관련 직업 훈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테크존도 마련됐습니다. 채용 설명회와 현직자 직무 특강 등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부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6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20개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한 지역별 채용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주간 민생 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